네, 조금 전에 뉴스 세계에서 전해드렸죠. 어제 국회에서 고 최숙현 선수 동료들이 가혹행위 추가 사례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요. 반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자, 이 문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대책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 출신이자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도종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영상 네, 봤더니 화가 나셨던 것 같던데요, 의원님. 네. 어떤 점이 그렇게 화가 나셨었어요? 어, 주요 가해자로 지목되는 감독, 네. 감독이 폭행과 폭언 사실에 대해서 전면 부인을 하고 있었고요. 또 네. 가해자로 지목된 선수들도 예. 부인을 하고 있었고 또 조사를 해야 될 문체부 또 대한체육회에서 사실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이 너무 안 돼 있고 네. 준비가 안 돼 있는 점에 대해서 예.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저도 좀 납득이 안 됐던 게 그 영상을 보면서 납득이 안 됐던 게 그 이른바 팀 닥터라고 불렸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아주 기초적인 신원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던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클린스포츠 센터장에게 보고했냐, 왜 대한체육회장한테 보고했냐 예. 이것도 확인했었고 예. 대한체육회장은 문체부에 보고를 했냐라는 걸 확인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보고를 받았다면 이게 누구냐, 이 사람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 여기서 있었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 이렇게 질문하고 또 축궁하고 하는 과정에서 신원도 파악하고 또 사태가 어떻게 된 건지도 파악하고 했을 텐데 예. 그런 과정이 없었던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화도 났었고 또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이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가 그러니까요. 긴박함 같은 게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좀 그러니까 바로 그 어, 점인데요. 그러니까 그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열흘이 지났고 또 최초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고 여론이 들끓은 지가 일주일이었는데 그냥 그 클린 센터장인가 클린 스포츠 센터장 이 사람이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언론 보도 짜깁기 해서 그냥 보고하고 그러니까 보고하고 있던데요. 그러면 자체 조사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또 이제 책임지고 진상조사단을 이끌어야 되는 특별조사단을 이끌어야 될 차관 역시 보고받은 거 외에 네. 해당 단체하고 대한체육회 보고받은 거 외에 아직 무슨 일을 한 게 없어서 예. 이 시급함, 절박함에 대한 인식이 좀 상황 인식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성토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많은 분들 그 국민들이 좀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좀 구조 문제를 좀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팀 닥터라는 사람이 결국은 무자격이던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버젓이 팀 닥터로 활동을 했고 심지어 선수들에게 이렇게 가혹행위까지 할 수 있었는지 이건 뭔가 좀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와서 이렇게 팀닥터라고 칭하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도 그냥 병원에서 만났습니다라든가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라든가 이렇게 감독이 대답을 하고 그 예.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 이 점이 이렇게 허술하게 한 조직, 한 기관이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될 수가 있는가? 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들을 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국회 와서 보고를 해야 할 터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됐고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을 또 재차 확인하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째 경주시청은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걸 전혀 몰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선수들이 돈을 출연해서 이 사람 월급 주고 해외 출장 갈 때 뭐 여비 주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또 이제 학부모들에게 돌리고 그리고 자기들은 모르고 네. 그쪽에서 다 학부모들이 경비를 거두어서 한 일이라서 예. 관여되지 않았다라는 형태로 선 긋기만 하고 있어서 예.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 책임지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최숙현 선수도 그동안 거의 5달 가까운 기간 동안 6개 기관을 다니면서 6차례 도움을 요청했는데 어느 한 곳도 제대로
말을 들어주거나 대책을 이야기해주거나 또 매뉴얼대로 행동한 곳이 없었던 점, 그래서 고립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의원님 여기서 이제 중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성격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부실해서 구멍이 뚫린 겁니까? 아니면 묵인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부실하고요. 또 이 조직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왜 들어와서 선수들을 뭐 돕는다는 이유로 폭행 또 폭언 이런 폭력들이 일상화되는 동안 옆에서 감독이 지켜보고 있으면서 폭력이 자행돼도 그냥 대책 없이 선수 편을 들고 선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팀닥터라고 하는 개인 사적인 관계로 온 사람 편을 들고 네. 그 편을 들고서 그 선수들을 꾸짖고 있고 같이 폭행에 옆에 동조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또 하나 납득할 수 없는 게 고인이 이 가혹 행위를 고발하면서 여러 곳을 찾았는데 그 가운데 한 것이 그 스포츠 인권센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오히려 스포츠 인권센터를 갔다 와서 괴로워했다라고 하는 동료 선수의 증언도 있다고 하는데요. 스포츠 인권센터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인권센터가 인권의 관점에서 선수들을 관리하고 도와주고 조언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신고를 하면 2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해야 돼요. 규정의 매뉴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주 또, 안에 예. 그리고 조사 개시를 하면 규정에 따라서 피신고인을 직위해제하거나 직무 정지하는 조치를 해야 하고요. 네. 또 신고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주변인들 또는 동료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보호받거나 또는 조치가 진행되거나 하지 않고 신고인인데 거의 뭐 무슨 마치 그 가해자 조사하듯이 조사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네. 당사자가 느끼는 그런 일들이 반복됐던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의원님 일단 이 점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그 고인이 스포츠 인권센터에 가서 호소를 했고 또 조사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그 내용이 기록돼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어제 그 회의에서 이게 제출이 됐습니까? 조사관도 제출을 안 하고 있어서 제출을 해라라고 했더니 녹음된 자료가 있냐? 있다. 그러면 제출해라라고 했더니 녹음된 자료 외에 희망적인 말을 했던 부분은 녹음에서 빠져 있어서 제출을 하면 잘못 판단하실까 봐서 제출을 못 합니다라고 말을 하는 걸 듣고 또 놀랬고요. 잠깐만 그 무슨 판단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할 말이? 테니까. 예. 그러니까 조사관이 조사를 하면서 녹음한 자료가 있어서 그걸 제출해라라고 의원들이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자료를 제출하면 의원들이 잘못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희망 섞인 말을 한 부분은 녹음이 안 돼 있고 다른 말은 녹음이 돼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판단할 테니까 예. 그 점까지 기록을 해서 제출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제출을 하기로 했는데요. 예. 이 모든 과정들이 국민들이 지켜보시면서 어느 하나 명쾌한 게 없어요. 선수를 보호했다고 판단될 만한 것도 없고 예. 선수를 도와주고 또 매뉴얼대로 보호하고 또 가해자들을 직무정지하거나 분리하고 도와주고 또 2주 이내 빨리빨리 사실 여부를 조사해 조치해주고 한 것들이 없어요. 이 모든 과정들이 자,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매뉴얼은 있었는데 매뉴얼을 안 지켰다는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럼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체부가 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진상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예. 문체부도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체부는 그러면 또 이렇게 이제 더디게 움직이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를 어제 구체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하는 걸 못 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굼뜨게 움직이고 있고 선수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청문회를 하든지 해서라도 제대로 규명을 해야 되겠고 아니면 조사가 아니라 수사로 가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조목조목
폭행당한 사실, 손가락이 부러진 사실, 고막이 터진 사실, 폭행한 무엇으로 폭행을 당했는지, 그 도구들에 대해서, 야구 방망이를 비롯한 도구들에 대해서 쭉 거론하는데 가해자들은 전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조사가 아니라 수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 어제 상임위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청문회는 그러면 일단 어떻게 얘기가 일단 나오고 만 겁니까? 아니면 청문회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어제 이제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의원들이 제기를 해서, 그러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야당 간사, 야당 의원들과 논의를 해서 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되겠다. 야당 간사를 접촉해라라고까지 여당 간사에게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큰 방향으로 청문회를 하자 이런 쪽으로 일단 좀 그 공통 부분이 형성이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고요, 의원님. 네네. 그 어제 그 대한철인 3종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이 경주시청 감독과 전 주장 선수에게는 영구 제명, 그리고 다른 선수 한 명은 자격 정지 10년을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또 먼저 징계를 해버린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체부 차원에서 대한체육회를 비롯해서 철인 3종 경기 협회까지 제대로 된 진상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좀 체계적, 조직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2차관 중심의 특별조사단이 역할을, 어제 그렇게 그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된 역할, 제대로 된 조사, 특별조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 좀 약간 외람된지는 모르겠으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의원님께서 문화체육부 장관을 역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장관 재직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심사키 선수 사건도 불거진 바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때 이게 작년 1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 이른바 근절 대책이라고 하는 걸 내놓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때 스포츠 윤리센터를 세운다고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맞습니다.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걸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자. 그게 스포츠 윤리센터거든요. 그래서 법을 올해 2월에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에 근거해서 6개월 이내에 출범하게 되어 있으니까 8월 5일에 출범을 해야 돼요. 아직 출범을 안 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스포츠 윤리센터가 8월 5일 출범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쯤 조직이 구성되고 인원이 다 뽑혀져 있고 센터장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구상했던 것보다 인력도 절반 정도로 줄었고요. 또 예산도 절반 정도로 줄었어요. 한 40억에 40명 정도가 일을 하는 구조를 상정했었는데 지금은 한 25명 정도 규모로 축소되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선 제대로 출발하고 센터장이 상관하면서 이 일을 전담하고 폭력과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기구로 빨리 출범하도록 어제도 퇴근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근데 절반으로 줄었습니까? 근데 이것도 예산 문제 때문입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예산 당국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줄은 것 같은데, 어제 다시 이걸 늘리는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라라는 것부터 다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구, 전담 조직으로 구성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촉구를 했습니다. 제가 좀 아까 이제 그 질문드린 외람되지만이라고 하는 걸 붙인 이유는 이제 지금 드리는 질문에 아마 성립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그 장관의 재직 중이실 때도 근절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내놨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사건이 다시 1년 만에 다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소나기 피하기용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벌써 80여 건의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어제 대한체육회장이 보고를 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폭력, 그다음에 성폭력, 성추행으로 판단되는 일들이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한 12건 정도는 아직 해결을 못했고 나머지는 해결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로 보아서 그래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독립된 기구가 신속하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만들어져야지만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어제도 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국회 차원에서 좀 더 확실한 추궁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이었습니다.